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전일 2015년 7월 1일 장세를 설명드리자면 말 그대로 지주사 중심의 매수 강풍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상법 개정 이제 검토 기대감이 집중되면서 지주사나 홀딩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서 지주사가 아마 없으신 시청자님들은 장세가 이렇게 좀 좋았어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 봤을 때 HS 효성이 상한가에 친 상태고요. 그 뒤에는 이제 크라운 혜택 홀딩스가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원익 정통적으로 대장주격으로 인지가 되죠. 최근엔 원익도 끝도 없이 시세가 나오고 있고, 하나, 서해안, 세아홀딩스, 이 세아홀딩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밀린 경우고요. 그다음 종목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들어왔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보면 KS 같은 경우도 장중에 갑자기 지주사로 엮이면서 수급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지주사 관련주들이 수급이 집중되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지주사가 전일 장세 기준으로 지주사가 대장주였다는 얘기예요. 다만 KS 같은 종목들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어도 하나라든지 HS 효성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거는 선반영 성격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돼 버린다. 그러면 이때부터가 고점이 형성돼서 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주사를 만약에 매매를 한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겁니다. 매매할 수 있는 지주사에 대해서 한다고 한다면 일단 기술적인 근거를 드러낸다면, 예를 들어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추가 시세 나오면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하느냐, 2, 3거래 정도 조정 나온 후에 매수하시면 앞전 고점 돌파 아마 한 번 더 넘길 겁니다. 그래서 크로네트 홀딩스는 전 나빠 보이진 않아요. PBR이 0.3배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금이 시세를 반영한다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본다고 한다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여전히 실적 면에서는 재무 구조 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골라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이 종목도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렇지만 조정이 나오면 또 좋은 매수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진입하면 못해도 20% 이상 수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가 매매를 한다, 지수사들이 끝도 없이 나가는 그 시세가 나오는 지수사들을 매매할 때는 바로 이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정이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 그때 이제 매수하시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 난 차트 베이스를 볼 줄을 모르고 이런 매매는 못 하겠다 장중에, 그러면 말 그대로 바닥에서 시세가 나온 종목들, 부담 없는 종목을 잡는 게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방으로 따라붙는 매매는 좋지가 않거든요. 하나 같은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자칫 잘못 잡으면 말 그대로 물먹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은 기관 외인들이 유리한 흐름이에요. 개인들이 절대 유리한 흐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개인들이 매수하면 언제든 기관 외인은 차익 실현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붙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지주사들은 일단 아쉬워도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차라리 중소형주들이,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중소형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7월이 지나가고 8월부터는 시세가 점진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8월, 9, 10월, 11월까지는. 왜냐면 제가 봤을 땐 7월은 좀 신흥 구간이거든요. 대형주라든지 중성주 할 거 없이 좀 숨고르기를 하는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상대론적으로는 재미를, 그러니까 4월, 5월, 6월은 재밌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를 봤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7월 장세 같은 경우는 재미를 못 볼 거다, 크게. 왜냐면 지금 신고가 나오는 종목도 그냥 내리치거든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면 이렇게 시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세가 안 나오고 미는 종목이 더 많아요.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가 이 저점도 깨지는 구간이 깨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니면 그대로 돌아왔다든지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이렇게 N자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장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7월 장세는 가급적 좀 조심조심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아예 떨어질 수 없는 바닥주들 있잖아요. 하방으로 크게 내려갈 때 이제 제한적인 바닥주들, 그런 종목들을 매매해 놓으시면 어차피 끌고 가실 때 부담도 없고, 그리고 7월 장세에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전 8월 달에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8월 장세를 접어든다면 이제 시세가 나오는 구간, 그때는 이제
자칫 이제는 어째 보면은 바닥에서 잡았으면 이제 맘 편하게 수익을 얻는데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시세가 나왔을 때 따라붙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7월달 때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미리 담아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원전 해체하고 정수기 필터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북한의 이제 핵폐수가 서해안에 방류가 되었다, 이런 루머가 퍼지면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공포 확산, 과거에 일본 이젠 핵폐수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인상가 같은 경우 미친 듯이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거 보시면 이때 일본 핵폐수로 인해서 시세가 뭐 미친 듯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도 영향을 받은 거, 이때부터 뭐 루머가 퍼지면서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 북한 핵폐수의 이런 영향.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쳤습니다. 장중에. 이게 원전 관련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시세가 더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어찌 보면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까지 도달했습니다. 4,000원대. 그래서 사실 이게 시세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여전히 이슈화가 된다면, 이제 북한 핵폐수와 관련해서 여전히 이슈화가 된다면 추가 수급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두 가지 내용을 들어왔어요. 원전 해체 관련주와 어떤 기사는 원전 해체 관련주로 내용이 나오고, 어떤 그 기사에서는 이게 북한 핵폐수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뭐 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걸로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다음 스톰테크도 마찬가지로 이런 핵폐수 관련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뭐 이드텍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도 마찬가지로 서해안 이제 방류 공포 확산에 의해서 수급이 들어온 것 플러스 원전 해체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는 KNR 이제 노봇 관련주죠. KNR 시스템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상한가까지 쳤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 해체 관련주도 수급이 안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원전 해체 관련주 수급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전 해체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휴림로봇이 사실 수급이 제일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하나잖아요. 근데 금일은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마 수급이 들어오면, 금일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죠. 로보스타, 로보티즈 다 조정이 나왔죠. 근데 로봇 관련주를 봤을 때는 일단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말이 좀 안 들어오려 갔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휴림로봇이 조정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그 KNS 시스템 빼고는 로봇 관련주의 수급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전일 같은 경우는. 그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남북기업주들 좋은 사람들부터 뭐 인디F, JST나 뭐 이런 종목들 뭐 강하게 들어왔죠.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또 정동현 그 전 이제 통일부 장관이 이제 될 거다, 이제 그 복귀를 할 거다 그쪽으로. 그래서 남북기업주들이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는 또 흐름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매수메이트가 없어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북기업주는 볼 것도 없죠. 뭐 더 간다 하더라도 이미 만약에 장관으로 복귀를 만약에 했다, 만약에 장관으로 이제 선임이 돼가지고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수메이트가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또 북한하고 사이가 또 좋아진다,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이제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지 않는 게 맞는 거고,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 납폭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 조정과 함께 하락했던 관련 종목들이 부분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뭐 다날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이렇게 좀 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수급이 전혀 뭐 세게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보면 뭐 MBT도 수급이 또 20% 이상 이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LGCNS 같은 경우도 수급이 나쁘지 않게 들어왔다. 그 뱅크웨어 글로벌, 카카오페이는 제가 전일 이런 종목 20% 이상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세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들어오다가 또 미는 형태. 아무래도 위험 종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는데 한계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부분적으로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 상한가 치는 종목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종목 설명 뭐 해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 테마 관련주들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뭐 CTK 같은 종목들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이게 원래 태양광 관련주죠. 근데 플라스틱 관련주도 엮여 있나봐. 그래서 코그롱인더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에코 플라스틱 같은 종목도 수급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뭐 별로 크게 매수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뭐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 비율을 뭐 30% 상향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좀 친환경 소재 테마가 들어온 건데 세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시장을 말씀드리자면 뭐 여전히 정책 이슈 중심의 급등 테마 장세였고요. 지주사 같은 종목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 개정 기대감이라는 명확한 테마성 재료에 기반한 상승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주사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주사가 없다면 수익을 볼 수가 없는 장세다. 전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설명드리자면 지주사 같은 경우는 눌림목 접근으로만 좀 유효하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크라운해트홀딩스 같은 종목들 조정 나왔을 때 진입하시는 전략 그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도 전일 기준은 좀 재미가 없었죠. 밀리다가 밑꼬리 달린 양봉 흐름을 끝났는데 렉스트레이드에서는 좀 밀려서 끝났더라고요. 근데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최근 이제 시진핑의 실각설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차기 실용주의 외교 인물로 왕양 전 정엽 주석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단 말이에요. 다음 주석으로. 근데 왕양 같은 경우는 개혁개방 성향의 실용주의 외교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위 정치인이고요. 한국과는 매우 우호적인 인물로 유명해요. 과거에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중 관계 발전세가 매우 강하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중 FTA 체결도 적극 지지를 했고요. 한중 경제에는 보완성이 크다면서 시장기술 자본이 결합된 고부가 가치 협력 확대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이런 발언도 한 적도 있고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인물로 중국 내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왕양이 이제 시진핑 다음 주석으로 지명이 된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감각, 면색, 콘텐츠, 게임,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면서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중국 관련주 내에서는 과거 대장주 역할, 화장품 관련해서는 과거 대장주 역할을 했던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지금 바닥에서 나온 거거든요. 수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실리콘2나 실리콘2 같은 경우 이미 많이 올라갔잖아요. 미친 듯이. 아니면 뭐 중소형주에서는 이제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1차 시세 뒤에 조정 나온 다음에 2차 시세가 나오는 형태거든요. 근데 한국 화장품을 보면요. 재밌어요, 이거. 1차 시세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1차로 이렇게 기다가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타 화장품 관련주와 달리 이 종목은 그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한 방으로 끝나진 않는다. 이 한 방으로 끝나진 않는다. 물론 이 장대한번호 앞전고점 돌파 나왔지만 여기서 끝나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금일이라도 추가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형태는. 아니면 뭐 조정 나온 다음에 뭐다? 시세가 뭐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대량 거래량 실려가지고 앞전고점 돌파 나온 거잖아요. 그럼 금일이라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를 또 본다면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최근 흐름을 보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공장에 자동화 생산에 이용되고 있고 외부 판매용으로도 대량 생산한다는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디플리트 기술을 도입한 로봇을 실제로 아마존 창고에서 인력 대신 이용을 하고 있고요. 추후 대량 생산을 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확대를 가속한다는 측면에서 로봇 관련주는 향후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는 장세에서는 빠질 수 없는 섹터가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다?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오겠죠. 인간적으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고점 돌파는 분명히 나올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뭐다?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최근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고점 돌파 나오다가 살짝 무너진 형태죠. 그런 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밀렸을 때 거래량이 수폭의 거래량이다. 대부분의 매집이 대부분 물량을 세력들이 들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소장으로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집이 여전히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소화가 좀 거치면서 다시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로보티즈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로보티즈 확실하게 말씀드렸잖아요. 9만원대 넘길 거라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밀려도 한계폭이 있습니다. 한계적인 폭이 있고요. 밀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9만원대 넘어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밀렸다, 세게 밀렸다. 그러면 이렇게 쭉 기고 또 우상향을 해가지고 9만원대까지 도달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로봇 관련주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뭐 말씀드린 거는 일단 PS 로보틱스 같은 경우를 굉장히 좀 좋게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하방으로 크게 밀 자리도 없어요. 바로 아래가 21선이고 그 아래가 61선인데 지금 정별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뭐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뭐 5일선 21선 깨지기보다는 지지를 받고 5일선이 틀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꽤 크게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5일선 무너진 다음에 다시 또 회복을 했잖아요. 전이 회복해준 다음에 다시 빠졌는데 어제 호가창 보니까 19,000주 정도를 개인이 매도를 위해서 걸어가지고 시장가로 그 매도를 쳤기 때문에 민 거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물량 받아먹은 양반이 이제 기관 외인들이거든요. 이 종목 개인이 매도를 했어요. 개인 시장가. 왜냐면 기관 외인이 그렇게 매도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호가창이 얇은데 19,000주를 매도를 걸고 있어. 조금씩 매도를 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개인 투자자가 단번에 시장가 매도로 내리쳐가지고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단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이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기관 외인이 받아먹었습니다. 49,000주, 거의 5만 주 정도. 근데 전체 거래량이 3만 주 정도죠. 그 한 16% 정도, 전일 거래량의 16% 정도는 기관 외인이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담겠습니까? 사명이 변경되면서 이 종목이 더 명확하게 노보 사업을 한다는 이 내용들이 더 명확하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기관인들이 추가 시세가 나올 것을 보고 담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이 앞전 고점 돌파는 최근 형성된 고점 돌파는 이제 넘길 거라고 보여져요.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뭔 짓을 해도 여기서 뭐 바로 시세가 안 내보내고 뭐 밀린 다음에 뭐 하더라도 결국은 앞전 고점 돌파 넘긴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딱히 단기적인 변동에 의해서 공포심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로봇 관련주는. 그리고 LS 티라이오텍도 끌어올리다가 뺐죠. 근데 뭐예요? 21선 부분까지 찍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은 꾸준히 담아야 된다고 봐요. LS 그룹주 중에서는 시세가 잘 안 나온 종목 중에 하나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 시세가 안 나오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크게 뺐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1선 지지 받는 순간부터는 매수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전일 이렇게 끌어올리다 밀었지만 결국은 로봇 관련주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보면 21선도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나와서 뭐 뺀 다음에 뭐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일단 가격대에서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만큼 그러니까 네임보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담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로봇 관련주 담는다고 한다면 LS 티라이오텍 같은 종목들 담는 게 더 유리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굳이 비싼 걸 왜 담습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담는 게 더 나중을 갔을 때는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도 그렇고 로봇주들이 전일은 좀 세게 빠져서 금일은 수급이 들어올 것 같아요. 빠질 자리가 크게 없거든요. 차트 베이스를 보면 이평선으로 다 이제 바로 아래가 지지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질 구간이 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하방으로 세게 뺄 자리도 없습니다. 깨진다 하더라도 뭐 확 빼겠습니까? 그런 자리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노봇 관련주 중에서 이제 고가에 있는 종목도 말고 저점인 종목에 있는 저점 구간에 있는 노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차피 7월 이후에 이제 8월 때는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돌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바닥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유리한 겁니다. 거기다가 확실하게 재주가 있는 종목들, 뭐 로봇 섹터 노봇. 그러니까 뭐 보면
명확하잖아요. 뭐 AI, 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뭐 전력주, 뭐 전선주,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바닥에 있는 중성주들이, 그러니까 대형주, 고가 있는 대형주가 아니라 뭐 스테이블 코인 하더라도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 중성주들 위주로 수급이 붙을 확률이 커요, 향후에는. 왜냐면 이미 고시충주들은 보낼 만큼 다 보냈습니다. 갈 자리도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주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깨지면서 이 5일선 아래로 있다가 5일선부터 20일선, 60일선까지 다시 먹어주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 종목은 또 원전 해체 관련주도 엮여 있고 원전 관련주도 엮여 있고, 그래서 또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이제 남북기업주 중에서는 광물 관련주들이, 자원 관련주들이 제일 시세가 안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 종목은 좀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전히 좀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유하시면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좀 지루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전 넘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모 신수제도 바닥이죠, 완전히. 이 종목은 정배되는 순간에 우상향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온다고 보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모 로보틱스가 곧 상장이 되면 이 종목이 같이 엮여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K렛을 전 좋게 본다. 그 K렛이 하방으로 세게 밀 자는 없어요. 물론 밀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장 영향에서 밀 수는 있어도 결국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는 슈팅이 나와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은 대장 거래량을 힘들게 수급 끌어올린 다음에 소폭의 거래량을 밀고 있잖아요. 그럼 세력도 떨구질 않고 말 그대로 또 밀면서 물량을 받아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떨군 자국이 없어요. 사실상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민 다음에 뭐다? 다시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하라고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수익을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부분이 크고요.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 종목은 민다 하더라도. 근데 좀 아쉬운 것 뿐이죠. 다날 같은 종목이 상한가 나오고, 오히려 이런 종목이 시세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21선 지지받고 이렇게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거 보고, 물론 MBT 같은 종목은 이해가 됩니다. 이 종목은 확실하게 맥점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것도 대량 거래량으로 또 먹고 있죠. 그럼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만 잡으면 MBT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종목은 뭐 놓쳐서 좀 아쉬운 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좀 안전빵인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밑꼬리 없이 양봉 흐름을 나와서 한 번 더 뭐 재수가 없으면 한 번 더 민 다음에 한 번 더 음봉을 민 다음에 다음날 양봉으로 이렇게 쑥고 칠 수가 있는 게 5일선이 다 안 내려왔죠. 그러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내려옵니다. 그때 음봉 위장 만들어준 다음에 다음날 또 5일선 내려오겠죠. 그런 다음에 양봉으로 맞추면 5일선이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금일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상승 흐름 나와도 할 말이 없지만 상승은 나올 수도 있고 조정 흐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나온 다음에 하루 이틀 나온 다음에 뭐 목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급등이 나오는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옵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거의 뭐 4%가량 시세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바로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면 땡큐긴 한데 좀 더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실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확실히. 수익을 볼 확률이 매우 큰 구간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말씀드린 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프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상 A프로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종목 흐름 이쁘게 잘 가고 있고요. 제가 세아메카니스랑 계속 비교해서 말씀드리죠. 세아메카니스도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런 다음에 300일선 넘기면서 슈퍼 슈팅이 나옵니다. 그 A프로 같은 경우는 비슷한 형태로 나올 확률을 매우 크다. 300일선 넘기면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대세 시세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니마 HQ 같은 경우는 금일 양봉 흐름 나왔고 이 종목은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끌고 가시면 어차피 수익 보실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주봉 월봉이 이쁘게 깔려 있기 때문에
보면 바닥이에요. 월봉을 봤을 때 바닥을 잘 지탱하고 오일선을 잘 이제 우일선을 우상향하면서 전체적인 이평선 다 뚫어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보유만 하시면 수익 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걱정 마시고 차분히 홀딩 하시고 그리고 이제 코어라인 스포트는 뭐 또 밀렸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밀더라도 결국은 상방으로 강에 나온다고 보고 있는 게 이미 매집이 굉장히 좀 잘 되는 형태입니다. 이 종목은 상방으로 나올 땐 거래량 슛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먹어가면서 수급이 들어왔죠. 조정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수폭입니다. 상대론적으로 앞전에 대장 거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거래량으로 밀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물량을 세력대 입장에서 대부분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 소장의 거래량으로 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지루하게 빼고 있죠. 다 세력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끌고 가시면 결국은 상방으로 강하게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내가 쭉 펼쳐가지고 45,000원이 공모가예요. 바닥에 거의 90% 빠진 형태잖아요. 고점 대비. 그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종목은. 여기서 뭐 마이너스 10%든 마이너스 20%든 빼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상방으로 가면 100% 200% 나오겠죠.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파이메딕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메딕스는 뭐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잘 기고 있고요. 현재 수급이 여기 1차 수급 들어왔죠. 상한가 한번 치고 1차 수급 들어온 다음에 밀었어요. 반등 흐름 나온 다음에 또 밀었습니다. 저점 깨지면서.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양봉이 때 상한가까지 친 다음에 입구에 단 거거든요. 그 뒤에 거래량 없이 밀고 있어요. 이게 계속 순차적으로 흔들고 있는 건데 이번에 저점 깨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장대 한봉이 나오면서 쑥고 친다면 원형 패턴도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월달은 좀 쉬고 8월달부터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강하게 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담아 놓으셔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수해서 바로 수익이 나오는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뭐 바로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매수한 다음에.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 매매를 하셔가지고 바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들을 고가 매매해서 수익 나면 좋겠지만 그런 수익을 계속 보진 못해요.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수익을 볼 수는 있지만 결국 깡통 찬다. 결국은 그런 매매를 지속하면 결국은 깡통을 찰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매매 습관입니다. 보통 유튜브 보면 인기를 끌기 위해서 고가 매매 있는 종목들을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저라도 뭐 드리려면 드립니다. 그런 종목이 사실 10종목 드리면 7, 8종목 나오거든요. 운 좋게. 요즘은 대대상승이잖아요. 지수가 계속 우상향이 나오잖아요. 계속 고점 뚫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고가 매매해도 더 추가 시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확률이 더 커요. 그러면 야씨 이것도 상한가 나왔다고 하면서 찬양하고 그게 내가 잘해서 상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시장이 그런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종목 드리려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안 드린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해서 상한가 나오면 수익 보면 그건 개인이 대응이 가능하지만 역으로 쑥고 치는 척 하다가 상한가 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0% 전환됐어. 그러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도 못하고 더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계속 보유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종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뒤로 돌리십시오. 영상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제작을 하는 거지. 저라도 뭐 그런 매매 안 하겠습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뭐 대회를 나갔을 땐 그런 매매 합니다. 그 실질적으로도 입상을 한 적도 있고요. 키움대회 같은 데에서도. 그래서 그런 매매는 정말 뭐 대회 나가는 데에서는 단기적인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수익을 보려면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럼 금일 추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뭐 AI라든지 AI와 생성형 AI 기술을 빠른 좀 이런 그 AI 기술이 좀 빠른 발전으로 그 우상향이 이렇게 되면서 상승으로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발전이 빠르게 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연상력 증강을 위해서
신규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인 고전력, 대응 배선, 이중 전력선, 통신용 케이블이 대량으로 필요한데 대부분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의 구리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리 시세가 매번 급등이죠. 매일 눈만 뜨면 급등입니다. 급등.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관련해서는 이제 전력, 전기, 전선, 구리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최근에 LS 그룹주부터 일진전기, 휴선중공업, 제종전기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일단 전선주들이 저는 구리나 전력에 비해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구리가 계속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구리가 급등이 나오면 주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까? 일단 구리가 급등이 나온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이런 증가가 있죠. 계속 여러 다양한 이제는 대기업들이 글로벌한 이런 기업들이 증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리도 자연스럽게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선주, 전력주, 구리 관련주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수혜를 볼까? 그래서 분석을 해봤는데 전선주들이 이렇게 보면 AI 데이터 수혜, 그럼 전력망 투자 수혜, 즉각적으로 바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전선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선주 내에서는 우리가 보면 가온전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 다양하게 있죠. 이런 전선주들이 끝도 없이 시세가 들어오잖아요. 가온전선, 그 다음에 LS전선,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근데 LS전선도 굉장히 지금 낮아 보이고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 대한전선도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가온전선도 그렇고.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래도 어느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냐? 그래서 저는 확실히 전선주 중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가온전선, LS전선, 대한전선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시세가 제일 안 들어온 종목이 대원전선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대원전선이 지금 제일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총이 2천억밖에 되질 않아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 조단이잖아요. 나머지 그 전선주들은. 근데 얘네는 2천억밖에 되질 않고 물론 신용이 좀 큰 게 좀 흠이긴 한데 그래도 이 종목이 저는 엄청나게 저렴하다고 봐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전선주 중에서는 시세가 제일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크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월봉상 보시면 20선 지지받고 5일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상방으로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얘 말고도 대원전선 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더 세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선주들이 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대원전선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 보여지기 때문에 대원전선을 추천드립니다. 좀 마음 편하게 전선주를 매매하신다고 한다면 대원전선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주보다는 전 전선주가 그래도 구리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강물주라든지 전력주라든지 전선주를 비교하면 저는 당연히 전선주를 보고 있고요. 대원전선 특히 이렇게 그 전선주 중에서는 대원전선을 좀 강력하게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주사 관련주들 중에서도 제가 지주사 관련된 종목도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 지주사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단기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지주사주들은 이상거래 정도 조정 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지주사 관련주들이 한 20% 정도 추가 시세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 슈팅 나면 끝나요. 그래서 상법이 이제 법안이 확정이 된 뒤에 추가 시세가 나온 다음에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을 하나 뽑는다면 전 이마트가 굉장히 좀 좋게 봐요. 월봉에서 지금 바닥에서 시세가 크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닥대에 80% 정도 나온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나라든지 그 SK라든지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해서는 비교해서는 강하게 나온 편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마트는 저평가돼 있어요.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PBR이 0.23배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보면 저는 이마트가 굉장히 좀 안전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마트를 이렇게 뽑게 된 이유는 실생활에서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이마트가 솔직히 말해서 그 전 스타벅스 하나 보고 이 종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이마트의 전체 매출액 한 1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7% 정도 차지하고 있고 연결 영업 기준으로서는 거의 70% 이상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 본업인 이제 유통 부분에서는 이제 시대의 영향도 있는데 요즘 누가 대형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합니까? 요즘은 뭐 신선식품이라든지 생필품, 수영, 가전 이런 것들 다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이마트 자체에서 거의 이용을 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뭐 어머님 세대에서는 우리 그 어머님 세대 위에 이제 세대분들은 당연히 뭐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이용을 하겠지만 이런 사실 그런 그 유통 부분에서는 이미 고주주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마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스타벅스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전에는 보통 뭐 메가커피라든지 컴포즈 뭐 토썸 이런 데에서 주문을 해서 마셨거든요. 커피를 이런 데에 주문했단 말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는 스타벅스도 배달앱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메가커피 이런 데다 이제 주문을 했는데 최근에는 스타벅스에서 주문하고 있거든요. 커피를 좀 마시고 싶을 때 이렇게 새벽에서 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커피를 좀 마시고 있는 건 사실이어서 스타벅스에서 주문하고 있는데 사실 커피 맛이 다 비슷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스타벅스가 사실 맛이 좀 틀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냉정하게. 좀 고수해요, 스타벅스는. 그래서 전 또 좀 독보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이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더 가속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스타벅스가 일반 커피점에 비해서 가격이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2배 정도 비싸요. 그런데도 저는 스타벅스에 주문하는 게 맛이 틀려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일단 이마트를 좀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마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PBR 0.25배밖에 되질 않아요.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 지주사들은 가뜩이나 미친 듯이 고층까지 올라가서 상승이 나와서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추가 시세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금일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앞전고점 돌파도 이렇게 나온 상태고,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시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그래서 상대론적으로는 진입하시기에는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주사를 매매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마트를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마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맞는 분들이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지주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마트를 저는 상대론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마트가 좀 편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굳이 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보는 스타일이라면 이마트를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크라운 혜태 홀딩스도 좀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죠. 크라운 혜태 홀딩스 좀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이상거래 정도 이렇게 빠진 다음에는 또 매수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빠졌을 때는 매수하시면 앞전고점 돌파 나오면서 12,000원 정도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그럼 한 20-3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난 빠르게 지주사 관련주 중에서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한 이상거래 정도 참아요. 참고 조정이 나왔다 충분히. 그럼 그때 진입하셔서 수익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지주사 관련해서 설명드렸을 때. 그래서 이 부분 잘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금일 아니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